네, 안녕하세요. 뉴스책 읽은 김현욱 작가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점에 커터칼 보고서가 작성된 계기는 말씀하셨던 대법원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네. 대법원이 지난 2월에 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건데 네. 이로써 이제 사건의 성격도 확정이 된 겁니다. 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다라는 원심의 판단이 확정됐고 성격이 이렇게 규정되면서 이 사건이 테러 사건이 될 수도 있게 된 건데요. 예.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지난 3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가 국정원의 테러 지정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따라 커터칼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경위가 이렇게 된다고요? 네네. 근데 보고서 내용이 왜 저래요, 근데? 이게 궁금해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박선원 의원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거든요. 네. 네, 오디오로 듣고 오시죠. 3월 초에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국가정보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 문의를 받은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국에서는 3월 25일 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법무팀에 법률 자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테러국을 관장하는 제1차장이 당시 오호룡 1차장이었습니다. 오호룡은 국정원장의 인사특별보좌관으로 있다가 홍장원 차장의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보 시절에 같이 특보로 있는 당시 김상민 법률특보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호룡 1차장이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이 기조실 법무팀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 판단을 뒤집어 엎기 위한 계획적인 요청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네,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에게 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개통을 무시한 절차로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무팀에서 해석을 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김상민 특보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거죠. 과정은 알겠고 아무리 그래도 커터칼 보고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국정원도 그때 조사하지 않았었나요? 사건 났을 때? 그럴 것 같잖아요. 사실 그때도 이 테러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거든요. 네. 마저 듣고 오시죠. 국정원 내에 있는 대테러국에서는 당시에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해서 부산에 있는 부산 지부에서 바로 그 합동 조사팀을 꾸려서 부산의 그 강서경찰서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부산경찰청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과 거절에 부닥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국정원 역사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 범인 얼굴도 못 보고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짜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저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일단 제쳐놓고 그래서 김상민 특보가 작성한 커터칼 보고서가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그럼 제출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또 눈에 띄는 게 이게 문서 형태로 보고된 게 아니라 구두로 보고됐다는 건데요. 네, 그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 마저 듣고 오시죠. 김상민 특보의 결론을 국가정보원 대테러국은 총리실에 5월 14일 날 회신을 합니다. 테러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회신을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원 대테러국에서는 문서로 답변하지를 못해요. 총리실하고 국정원 사이에 일종의 그 정치적 편의로 진행한 절차고 이것도 다시 문서를 통해서 증거를 요구해야 됩니다. 네. 네, 이상하죠. 네.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참고로 이 국정원 기조실 법무팀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 김상민 특보의 커터칼 보고서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건은 검찰이 테러 방지법을 적용을 안 해서 발생한 문제로 대법원의 판결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테러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법무팀의 해석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거 테러 사건이면 국정원이니까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럼 혹시 김상민 특보에게 맡겨서 커터칼 보고서가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럼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 의혹이 제기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면사랑님은 전투용 칼 또는 등산용 칼이 아니라 커터 칼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촌철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백이 아니라 파우치. 그리고 박빛나라님은 굳이 곧 파면될지도 모르는 상관을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쓴 건가요? 라고 물음표 올려주셨고, 신원섭하님은 김상민 특보라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김건희 씨와의 관계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총선 때 창원 의창구 공천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대상인물이 바로 김상민 특보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국정원장 특보로 갔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간 거죠. 그렇습니다.